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평면 도형의 이동, 밀기, 뒤집기, 돌리기를 사용해서 무늬를 규칙에 따라 꾸며보는 활동을 할 겁니다. 여러분 수학 교과서 98쪽과 99쪽이고요. 혹시 책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수학책 뒤쪽 부록에서 준비물 8번을 꺼내서 사용하면 되고, 복사해서 준 친구들도 선생님이 준비물 세트를 챙겨줬어요. 그거 사용해서 이번 시간 활동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수학교과서 98쪽의 윗부분에 보면요. 하늘색 삼각형 모양을 사용해서 벽지를 꾸민 상황이 나오네요. 왼쪽 이 칸은 거실이고요. 오른쪽은 방을 꾸민 거래요. 취향이 좀 독특하죠. 선생님은 이 삼각형 무늬로 벽을 꾸미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일단 기본 모양은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네모나게 친 이게 기본 모양이었어요. 왼쪽 거실을 보면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오른쪽 방의 벽을 보면 모양이 다르죠. 이 전체 좀 큰 삼각형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큰 삼각형은요, 원래 이 왼쪽에 이거를 활용해서 만든 거예요. 뭔가 평면 도형의 이동의 성질을 사용한 것 같죠?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고 이 규칙을 우리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거실의 벽지 무늬에는 어떤 규칙이 있냐고 물었는데요. 기본 모양 어떤 거라고요? 기본 모양? 기본 모양은 제일 왼쪽 위에 요 삼각형, 이게 기본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벽지를 평면 도형의 이동, 성질을 사용해서 만든 거래요. 어떤 성질을 사용해야 같은 모양이 유지가 될까요? 밀기일까요? 뒤집기일까요? 돌리기일까요? 이 중에 어떤 걸 사용해야 같은 모양으로 유지가 될까요? 정답은 밀기죠. 왜요? 밀기만 해서는 이 도형의 모양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쵸? 뒤집기를 하면 위아래가 바뀌고 또는 왼쪽 오른쪽이 바뀌고, 돌리기도 마찬가지로 이 직각이라던가 이 예각의 위치가 바뀌었을 텐데 모양이 하나도 안 변한 걸로 봐서는 밀기를 한 것 같죠. 물론 360도 돌리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밀기만 하면 되는데 누가 번번이 360도씩 돌리겠어요. 그쵸? 더 쉬운 쪽을 택하면 됩니다. 밀기. 그럼 어느 쪽으로 밀었는지 볼게요. 자, 기본 자리는 여기. 이런 모양을 만들려면 어느 쪽으로 밀어요? 진행 방향대로 오른쪽으로 밀고, 또 아래쪽은 어떻게 채웠을까? 아래쪽으로 밀기를 사용했겠죠. 자, 그런데 보니까 이 거실의 이 벽, 그 가로 세로 폭이 이 기본 벽지 모양을 한 번, 두 번, 세 번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고 이 민 한 줄을 통째로 아래쪽으로 밀면 이런 그림 나오겠습니다. 자, 다시. 자, 기본 모양이 있어요. 이거를 오른쪽으로 밀어서 첫 번째 줄을 완성해요. 첫 번째 줄 완성하는 게 1단계. 그 다음에는 이 첫 번째 줄 그대로를 아래쪽으로 밀어서 두 번째 줄 채우고, 또 아래로 밀어서 세 번째 줄 채우고, 또 아래쪽으로 밀어서 네 번째 줄 채우고, 이렇게 두 단계를 거치면 될 것 같네요. 다시 첫 번째 줄은 오른쪽으로 밀어서 첫 번째 줄 완성.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줄을 똑같이 통째로 아래쪽으로 밀어서 완성을 했습니다. 요거 한번 적어 볼게요. 거실의 벽지 무늬는 어떤 규칙? 자, 이 기본 모양을 그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모양을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반복해서 밀고 첫 번째 줄을 아래쪽으로
반복해서 밀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일단은 기본 모양을 오른쪽으로 반복해서 밀고 이 첫 번째 줄을 아래쪽으로 반복해서 밀면 이런 모양이 되죠. 이런 무늬가 되죠. 영상 멈춰놓고 천천히 쓰세요. 선생님이 지금 태블릿 PC 위에다가 글을 쓰느라 글씨가 좀 삐뚤빼뚤한데 여러분은 좀 예쁜 글씨로 써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거실의 벽지 무늬에 숨겨져 있는 규칙을 알아봤고 다 된 친구들은 이번엔 방을 한번 볼게요. 방의 벽지 무늬로 와주세요. 이 방은 조금 달라졌어요. 일단 기본 무늬는 누구? 기본 무늬는 얘예요. 자, 그런데 요거를 오른쪽으로 밀기만 해서는 아래쪽에 이런 무늬가 나오지 않겠죠? 아래쪽을 보면 어떻게 된 것 같아? 이거를 처음 도형을 돌리기? 뒤집기? 자, 돌리기를 했는지 궁금하면 여러분이 교과서 학습지를 직접 돌려보세요. 이런 모양 나오는지. 아마 돌리기를 해서는 아래와 같은 모양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돌리기를 했을 때 어떤 모양 나오는지 한번 선생님 그려보면 90도로 돌리면 이런 모양. 이거를 또 90도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런 모양. 또 돌리면 이런 모양. 이게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모습이고요. 반시계 방향으로도 돌려볼게요. 기본 모양이 이렇고 반시계로 돌리면 이런 모양. 또 반시계로 돌리면 이런 모양. 또 돌리면 이런 모양. 자, 돌리기를 해서는 우리가 원한 이런 모양은 나오지 않죠. 돌리기를 해서 안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래쪽으로 뒤집기를 해야지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기본 삼각형을 아래쪽으로 뒤집어야 이런 삼각형이 나오죠. 그럼 크게 한번 봅시다. 일단 기본 도형을 아래쪽으로 한번 뒤집어야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걸 확인했어요. 우리가 무늬를 꾸밀 때는요. 최소한으로 최대한 적게 노력해서 꾸며야 우리가 덜 힘들겠죠? 내가 한번 뒤집느라 이미 힘들었는데 이 뒤집은 거를 계속 반복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래서 꾀를 낸 겁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한번 뒤집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 모양을 통째로 밀어버려요. 아래로, 오른쪽으로. 내가 뒤집기에서 완성한 커다란 삼각형을, 세트를 통째로 오른쪽으로 밀고 아래쪽으로 밀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이게 2단계. 자, 다시 1단계는 뭐예요? 기본 도형을 한번 뒤집는다. 그래서 뭘 만든다? 이 커다란 삼각형을 만든다가 바로 1단계. 2단계는 뭐예요? 이 큰 도형을 미는 거예요. 아래로, 오른쪽으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도형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든 규칙을 정리해서 적어 볼게요. 여기 2번 벽지, 방의 벽지 무늬에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 적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과 같이 정리해 봅시다. 기본 무늬는 어떤 거? 요런 모양. 기본 모양은 이거. 이 모양을 어떻게 뒤집었죠? 아래쪽으로 뒤집어서 아래쪽으로 뒤집었더니 이 모양이랑 아래쪽으로 뒤집은 거랑 합쳐져서 이렇게 커다란 삼각형이 되었어요. 이 모양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 모양, 즉 이렇게 커다란 삼각형이 된 모양을 오른쪽과 아래쪽으로 밀었습니다.
자, 두 가지 단계예요. 첫 번째는 기본 모양을 아래쪽으로 뒤집어서 큰 모양을 만드는 게 1단계. 두 번째는 그 모양을 오른쪽 아래쪽으로 밉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도형이 무늬가 되죠. 선생님이 지금 도형이란 말이랑 무늬란 말을 지금 헷갈리게 써서 미안해요. 원래 이 도형은 모양이라고 하면 되고요. 이거를 평면 도형의 이동을 통해서 꾸민 것을 무늬라고 하면 됩니다. 도형, 모양을 사용해서 무늬를 만든 겁니다. 알겠죠? 자, 영상 멈춰놓고 천천히 무늬를 꾸민 방법을 기록해 봅시다. 다 된 친구들은 다시 영상을 재생시켜 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주어진 무늬를 확인해서 어떤 규칙인지 설명을 해봤으니까 아래는 우리의 그 준비물 꾸러미에 있는 스티커를 사용해서 무늬를 만들어 봐야겠죠. 어떻게 만들라고 규칙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규칙을 무시하고 만들 수는 없어요. 어떤 모양이래요? 수일이가 만든 것과 비슷하게 나올지 다르게 나올지 수일이가 사용한 것과 똑같은 이 모양으로 무늬를 만들어 보래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래요? 돌리기를 이용하래요. 자, 돌리기면은 자,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돌릴지 왼쪽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지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인데 뒤집기나 밀기를 사용하면 안 되고 돌리기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사용할 수 있는 예시를 한번 선생님이 적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시계 방향으로 90도씩 돌린다. 그럼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시계 방향으로 90도씩 돌리면 원래 이 모양이었다가 90도 돌리면 어떤 모양? 좀 예쁘게 그려볼게요. 90도 돌리면 요렇게 이렇게 되겠죠. 시계 방향으로 90도. 그 다음에 지금 90도, 180도 되려면 어떻게? 이런 모양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한 번 더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의 모양입니다. 모습입니다. 또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한번 돌려볼까요? 반시계 방향으로. 기본 모양은 이거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반시계니까 요렇게 이상하다. 다시 그려볼게요.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여러분도 그 도형 조각 사용해서 직접 돌려보시면 돼요. 또 90도 돌리면 이렇게 얘를 또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미안해요. 잘못 그렸다. 얘를 또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도 한번 조각을 사용해서 돌려봅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이 순서대로 여기에다가 옮겨서 그려도 되고요. 아니야, 나는 이게 너무 어려워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90도가 어려우면 180도로 회전해서 해도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180도 했을 때랑 반시계 방향으로 180도 했을 때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모양을 시계 방향으로 180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계 방향으로 180도 돌리면 어떻게? 일단 가운데 점을 찍고 요렇게 되겠죠. 시계 방향으로 180도. 이거를 다시 180도 돌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대로 이 모양 될 거고 또 180도 또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돌린 모양이 반복될 겁니다. 왜? 180도 회전이라. 그쵸?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한번 180도 돌려볼게요. 기본 모양이 이거고, 이거를 반시계 방향으로 180도 돌리면 어떤 모양? 가운데 점 찍고 요렇게 되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입니다. 이거를 또 180도 회전하면 180도 곱하기 2는 360도가 돼서 원래 모양. 이거를 또 반시계 방향으로 180도 돌리면 회전을 했으므로 요런 모양. 자, 보니까 어때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든 180도 회전했을 때는 모양이 같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시계 방향으로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시계 방향으로 180도, 반시계 방향으로 180도 돌렸을 때의 모습을 각각 그려봤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는 직접 도형 이 조각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직접 여러분이 돌려가면서 여기에 사용하면 되겠네요. 알겠죠? 이 네모칸에 맞게 도형 조각을 넣어서 한번 무늬를 꾸며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천천히 선생님이 아까 그려줬던 모양 그대로 해봐도 되고 싫다, 난 나만의 돌리기를 해보겠다 하는 친구들은 준비물 꾸러미에 있는 그 스티커 있죠? 붙임딱지를 직접 돌려보면서 규칙 있게 무늬를 만들어 보세요. 여기까지 다 해본 친구들은 99쪽으로 넘어와 봅니다. 다 한 친구들은 99쪽으로 와 보세요. 자, 99쪽에 보면요. 위에는 슬기라는 어린이가 이미 만든 무늬를 통해 어떤 규칙이 사용됐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준비물 꾸러미에 있는 그 스티커를 사용해서 다른 규칙으로 무늬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규칙을 만들기에 앞서 슬기가 만든 무늬에 어떤 규칙이 있나 한번 파헤쳐 봅시다. 자, 슬기가 사용한 기본 모양은 어떤 거였죠? 분홍색, 이렇게 거꾸로 된 니은자 같은 이 무늬를 사용했네요. 이런 무늬를 슬기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오른쪽 말풍선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모양을 땡땡 쪽으로 미는 것을 반복해서 모양을 만들고 이게 1단계. 그리고 그 모양을 땡땡 쪽으로 뒤집어서 무늬를 만들었대요. 자, 그럼 하나씩 봅시다. 이 모양을 어느 쪽으로 미는 것을 반복해서 모양을 만들었을까? 자, 일단 두 번째 줄에서는 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뒤집기가 이루어졌겠죠. 그럼 뒤집기가 되기 전에 첫 번째 줄이 바로 밀기를 사용한 거겠네요. 기본 모양을 어느 쪽으로 밀었을까요? 첫 번째 줄을 만들려면 오른쪽으로 밀어야만 이렇게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무늬가 생기겠죠. 자, 이게 지금 없다고 생각하고 빈 화면에 얘만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런 무늬를 꾸몄을까 우리가 상상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밀어야만 첫 번째 줄이 완성되겠죠. 이 빈칸에 적어 봅시다. 이 모양을 오른쪽으로 미는 것을 반복해요. 한 번, 또 두 번, 또 세 번 오른쪽으로 계속 밀어야 첫 번째 줄이 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깨끗하게 적고 자, 이 모양을 오른쪽으로 미는 것을 반복해서 모양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첫 번째 줄과 같은 무늬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줄을 만들려고 하니까 얘가 밀기를 사용 안 하고 어떻게 했대요? 뒤집었대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도형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뒤집었는지 아래쪽으로 뒤집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이 도형을
위로 뒤집었으면 윗줄이 더 윗줄이 채워졌겠지만 지금 위가 아니라 아래쪽 줄이 채워졌으니까 아래쪽으로 뒤집었을 수도 있고 또 이거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뒤집었을 수도 있겠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확대해서. 일단 주어진 도형은 기본 모양이 요렇게 생겼어요. 이 모양을 분석을 해보면요. 가로선 하나랑 세로선 하나가 합쳐져 있는 모습이에요. 가로 하나, 세로 하나. 그쵸?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왼 또는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도형의 왼쪽 오른쪽이 바뀌고 위아래로 뒤집으면 위쪽과 아래쪽의 위치가 바뀌죠. 우리가 뒤집는 방향대로 왼, 오 또는 위아래가 바뀌는데 봅시다. 일단 이 도형에서 가로선은 이렇게 전체적인 도형의 아래쪽에 가로선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형의 아래쪽에 가로선이 있죠.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죠. 그런데 이거를 뒤집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가로선이 어디 갔어요? 가로선이 도형 기준 위쪽을 향해 있어요. 그쵸? 도형의 아래랑 위가 바뀌려면 어느 쪽으로 뒤집어야 돼요? 아래랑 위가 바뀌려면 아래쪽 또는 위쪽으로 뒤집어야 위아래가 바뀌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위 또는 아래인데 기본 벽지를 아래쪽으로 뒤집었을 때 아래줄이 채워지니까 아래쪽이 더 맞는 답 같아요. 위쪽이라고 해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왜요? 위로 뒤집어도 위아래가 바뀌는 건 맞으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위아래가 아니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어떤 모양이 될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이 도형은 크게 가로선이랑 세로선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위아래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가로선이 아래쪽에 위치할 거예요. 그런데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도형의 왼, 오가 바뀌죠. 원래라면 도형의 세로선이 오른쪽에 있는데 이거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세로선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쵸? 왼쪽으로 세로선이 간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자, 왼, 오로 뒤집으면 도형의 가로선이 밑에 있다라는 건 바뀌지 않아. 밑에 이렇게 가로선이 있고 뭐만 바뀐다? 세로선이 도형의 오른편에 있었는데 이게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세로선이 왼쪽에 위치해서 니은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왼 또는 오로 뒤집었을 때. 우리가 궁금했던 거는 아래쪽으로 뒤집었을 때의 모습이니까 말풍선 빈칸에는 아래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원래 이 모양을 아래쪽으로 뒤집으면 이런 식으로 도형의 가로선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옮겨진다라는 거.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그래서 슬기는 기본 모양을 먼저 오른쪽으로 밀어서 모양을 만들고 이거를 아래쪽으로 한번 뒤집어서 두 번째 줄을 채웠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두 번째 문제는요. 여러분이 직접 붙임딱지, 스티커를 사용해서 꾸며보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가 만든 거랑 다른 규칙으로 무늬를 만들고 설명해 보라고 했죠. 어떤 모양의 벽지가 이쁠지 한번 여러분이 자유롭게 꾸며봅시다. 그냥 밀기만 사용해도 돼요. 밀기만 사용해도 되는데
그러면 뭔가 안 이쁘잖아요. 선생님이 한번 모양을 꾸며볼게요. 무늬를 꾸며볼게요. 선생님은 약간 네잎클로버처럼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은 이렇게 네잎클로버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좀 이상한가요? 네잎클로버처럼, 네잎클로버가 아니라 약간 병원 같기도 하네요. 이런 식으로 무늬를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주어진 도형 조각을 오른쪽으로 한번 뒤집어서 이렇게 만들고요. 여기는 아래쪽으로 뒤집어서 이렇게 만들고, 얘를 다시 또 오른쪽으로 뒤집어서, 엄청 복잡하네요. 이렇게 한 세트를 만든 다음에 이 모양을 오른쪽으로 밀고 아래쪽으로 밀어서 벽을 채워야겠네요. 선생님이 만든 규칙으로 하다가는 엄청 오래 걸리겠는데, 여러분은 간단한 모양도 되니까 여러분이 직접 무늬를 만들고 그거를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다른 무늬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돌리기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시계 방향으로 90도씩 돌려보면, 시계 방향으로 90도씩 돌려보면, 이거를 시계로 하면은 이렇게 니은자가 먼저 될 거고요. 시계를 또 돌리면은 이렇게 될 거고, 시계 방향으로 또 돌리면 기역자가 될 거고. 자, 선생님은 시계 방향으로 90도씩 회전을 해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별로 예쁘지는 않네요. 그쵸? 그리고 이 줄을 아래쪽으로 한번 뒤집는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무늬가. 예쁘진 않네. 그쵸? 선생님 그냥 해봤어요. 어떤 모양이 되나 궁금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어도 됩니다. 꼭 크게 보니까 플러스 더하기랑 네모가 된 것 같네요. 자, 일단 돌리기랑 뒤집기를 둘 다 활용했을 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2개씩 활용 안 해도 돼요. 그냥 한 가지로만 통일해도 되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규칙대로 무늬를 한번 꾸며보고 설명을 해보세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천천히 풀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할 텐데요. 혹시 무늬 만드는 게 너무 어렵다 한 친구는 어떻게 하라고요? 밀기만 해도 되니까 이 페이지 비워놓지 말고 여러분 나름대로 무늬를 꼭 꾸며봅시다. 잘하지 않아도 되니까 기본적인 거라도 꼭 해보도록 해요. 선생님은 이번 시간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 혹시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클래스팅 댓글로 남겨주고, 혹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선생님 연락처로 전화 또는 문자하면 선생님이 바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꼭 우리 준비물 꾸러미에 있는 이 도형, 스티커 사용해서 좀 쉽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은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러 올게요.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어요.